이제 네.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데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뭐 3분기 영업 실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도 네네.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실적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실적은 다 나빴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자회사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69%가 빠지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60% 넘게 줄었어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 말고 나머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11월 달에 드디어 상장을 하잖아요. 코스피 상장하잖아요. 네. 코스피 상장하는데 그것도 되게 싸게 상장해요. 가격이 2차전지 업황이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와. 되게 아주 헐값에 그냥 그 원래는 시가총액 예상 규모가 3조 2천억인데 2조 6천억, 한 6천억이 빠지는 정도 수준을 싸졌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대체할 만한 전구체 회사가 있냐? 없거든요, 국내. 아, 그래요? 국내 1등이에요. 세계 글로벌들 1등이에요. 그래요? 네, 1등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야. 전구체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경쟁사로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 회사가 있는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1, 2등 해요. 그때 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가 5만 6천 톤 정도 연에 생산하는데 네. 이거 이제 그 증시 상장하면 6천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6천억 들어오는 게 얘네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익을 못 내서 상장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이거 설비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캐파 늘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설비 투자 괜히 제가 계속 설비 투자는 취소될 수도 있지만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5만 6천 톤인데 얘네 4배 늘리겠다고 했어요. 21만 톤. 그러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2등 업체인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전구체만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양극재 같이 생산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올인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1만 톤 가는 순간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안녕. 경쟁 너무 경쟁 확 그냥 넘사벽. 네, 넘사벽. 네, 정확해요. 넘사벽. 양극재도 하고 전구체도 하고. 근데 양극재 얘는 1등 아니에요. 양극재 1등은 어디죠? 에코프로 BM 1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매해요. 아, 양극재도 하면서 전구체도 하면서 뭐 돈 되는 걸 하는데 양극재도 1등도 아니에요. 전구체도 1등도 아니에요. 뺏겼죠. 전구체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뺏겼고요. 21만 톤 하면 넘사벽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은 그거 우려가 있었거든요. 야,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면 끝이잖아. 고객사 다변화 안 돼 있잖아. 근데 엊그제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김병훈 대표님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이미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계약서 바꿀 정도의 내용으로 30% 이상 비중 늘릴 거다. 네. 한국경제TV 나와서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그건 뭐 거짓말 안 하실 거라 보고 고객사 다변화 30% 정도 늘어나면 에코프로 BM만 고객사가 될 게 아니라 넘쳐나죠. 왜냐? 우리 5대 천왕이 글로벌 탑10 안에 2-3개 기업이 들어가니까 LG화학도 받았을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받았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면 반대로 에코프로는 사실 에코프로의 그 가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가치가 더해졌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독자로 떨어져 나가서 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LG화학 주가가 잘 나가다가 LG 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가니까 LG화학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당연히 에코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그 지분 가치를 우리 그때 또 다 계산해 봤잖아요. 네. 그 비상장일 때 계산하는 것보다 상장할 때 지분 가치 계산하는 게 깔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에코프로 그룹한테 주가가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빠지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또 자회사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것도 이익률이 엄청 빠질 줄 알았는데 이익률도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26%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 하는 에코프로 CNG도 매출은 늘어나고 이익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익은 다 줄었어요. 네. 에코프로 그룹이.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계속 이익률이 8%대에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4%로 계속 떨어질까?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에코프로 BM도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25년도부터 그 망간리치 관련된 그 차세대 양극재 관련돼서 제일 빨리 양산할 거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 차세대 사실 양극재가 나오면은 그건 이익률이 훨씬 지금 기존 하이니켄 양극재보다 좋을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렇고 아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0% 이상 고객사 다변하면 에코프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주는 것보다 외부 고객사 하면 당연히 마진율 좋아질 거고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워낙 미국에서 탄산이 좀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 마진율 방어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3분기에는 나빴지만 3분기 이제 저점 찍고 4분기부터는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이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리튬 가격 빠진 거를 Q 물량으로 얼마나 채우냐 여부가 중요한데 10월달 거 아직 완전히 집계는 안 됐는데 10월달 거 데이터에 보면은 물량 자체가 10% 정도 QOQ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지면 조금 주가에 더 계속 주가 하방을 누르는 압력이 되겠지만 10%대에서 멈춰서 만약에 Q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마 회복이 되면 그러면 저는 P 빠지는 부분 물량 회복으로 상당히 방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 에코프로는 이제 네.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P든 Q든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데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리튬 가격이 지금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이니까 그럼 거의 생산 원가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빠지기에는 사실은 어렵죠.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잠깐 올랐거든요. 위안 기준으로 167 위안까지 올랐다가 지금 154.5 위안까지 빠져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중국에서 재고를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그것도 있지만 얘네도 어찌됐건 간에 재고를 떨궈야지 새로 물건을 들어서 팔 건데 계속 손해보면서까지 재고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논리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20불 기준으로 생산 원가면 원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마진을 여기서 더 떨어뜨릴까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긴 힘들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점일 그러면 저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당 20불 정도면 리튬 생산 원가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더는 안 빠지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되게 한편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맞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네네.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바닥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있고 그 리튬과 관련돼서 탄산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리튬을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싸게는 못 사고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다시 새로 가격 책정이 되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럼 새로 책정된 가격이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양극재 업체들은 그거 아마 가만 안 있고 당연히 바로 판가에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올릴 겁니다. 당연히 올리죠. 계속 싸게 판가를 20-30%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마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튬 가격이 여기서 생산 원가까지 빠진 수준에서 더 떨어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물량은 4분기가 저점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4분기에 사실은 GM이 우린 생산 연기할 거라고 해서 물론 포드도 얘기한 포드나 GM은 또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업의 문제도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보다 전기차가 또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안 팔리는 부분 관련돼서 이 물량을 연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반면에 뭐 BMW나 볼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고가 차종 위주인 데는 우리는 가격도 안 깎을 거고 생산 물량도 뒤로 안 누를 거야. 그래서 어느 차종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완성 차종이 다 물량을 늘리거나 다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주해지면 이런 업체들로 들어가는 양극재들은 판가를 정상 판가를 받겠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에코프로 BM이나 네.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의 음. 사실은 가장 주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지금 최근에 삼성 SDI 실적도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는 연간 5조 이상 매출에 영업이 거의 8% 나왔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LG 엔솔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굉장히 선방했고 8.3%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네. 2분기에 7.7%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개선됐고요. 올라왔어. 매출 5조 8,400억에서 5조 9,481억으로 올라갔고 영업이익 4,502억에서 4,962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삼성 SDI가 일단 밸류에이션으로는 LG 엔솔보다 훨씬 싸요. 근데 삼성 SDI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 SDI의 밸류체인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보시면 세분화해서 나눴는데요. 전지 쪽하고 전자재료인데 전자재료 쪽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에요. 2분기 때 워낙 기저효과가 나빴기 때문에 전자재료 쪽에 5,705억 매출에 621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3분기 때 6,082억에 842억 나온 거고요. 자동차 쪽 전지가 4,118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 3,881억 이것도 실적 잘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가 더 나온 거죠. 4,118억이 나왔고 매출은 늘었고. 그래서 삼성 SDI가 선방하면 당연히 삼성 SDI 밑에 있는 밸류체인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성 SDI의 가장 끈끈한 고객사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은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이거는 취소나 지연되는 얘기가 전혀 없고요. 25년에 이제 내후년에 각형으로 33기가와트 1공장을 25년에 1조 6,313억을 들어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나온 거예요.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도 각형으로 34기가와트 물량은 1조 6,313억보다 더 늘어난 2조 6,556억 이건 추가 투자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6년이나 27년에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그 다음에 GM 합작 공장을 여기는 고무적인 거는 각형하고 원통형 합산해서 30기가와트시. 그래서 삼성 SDI가 후발주자고 뭐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하지만 삼성 SDI도 SK온이나 LG엔솔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합작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잘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가 워낙 끈끈한 고객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 사실 계속 기대하는 거는 LG 엔솔 쪽에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왜 빨리 안 나오는 예, 거야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강력한 좀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된다. 결국은 캠9 공장 지금 하는 그 물량 들어갈 때가 NC, MX라고 하는 거 그 4온계 이거 하는 거가 지금 사실 LG 엔솔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력한데 발표는 안 하니까 그건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잘 되면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 SDI에 들어가는 게 또 포스코 퓨처엠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 SDI가 커질 것 같고 그리고 SK온 또 아주 신규 따끈따끈한 뉴스가 났어요. SK온이 파우치만 하는데 SK온도 각형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서는 각형이 점유율이 60%가 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BMW, 볼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전부 각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이 앞으로 너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니까 막 테슬라도 원통형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원통형 일부 비중이 늘어날 거긴 하거든요. 근데 각형 관련돼서 SK온이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SK온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많이 돌아다니는 차 중에 그 폴스타라고 있거든요. 폴스타 있어. 네. 차도 이쁘고 괜찮은데 그거 네. 폴스타 그 신규 모델에 폴스타 5 2025년도 생산하는 거에 원래 LFP 하려고 했는데 고객사 요청에 따라 NCM 배터리가 들어가요. SK온 거. 그래서 이것도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 80% 이상이니까 아마 SK온하고 폴스타 계약 신규로 또 맺었다는 거는 또 NCM에 대한 또 끈끈한 또 유럽 완성 차종에 대한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차종 자체가 막 뭐 LFP 배터리가 막 모든 전기차 시장을 다 막 잠식할 것처럼 너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정확하게 차종 입장, 완성차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밸류체인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워낙 그 저가차에 대한 니즈가 크니까 차가 엔트리 모델도 있고 볼륨 모델도 있고 하이엔드가 있잖아요. 네. 하이엔드는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LFP가 볼륨하고 엔트리 싸움인데 볼륨하고 엔트리 싸움도 엔트리 싸움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멀리 성능 뛰어난 차를 타고 싶으면 하이니케 양극재가 적용된 차를 타세요. 아니면 그냥 싼 차 타고 싶으면 LFP를 타세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소비자한테 맡긴다고 무조건 싼 차를 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명하게 소비자 선택에 갈릴 거라고 보는데 또 겨울에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또 차 중간에 윈터 쓰고 이즈 커밍. 충전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 그러면 아마 호되게 당하면 LFP 또 급격하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네.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LFP 배터리가 겨울에 성능 떨어지는 부분, 주행거리 원체 또 주행거리 짧잖아요. 네, 맞아요. 주행거리 짧은데 거기에 만땅 충전해서 근데 가다가 서요. 막 갑자기 극심한 온도 저항이나 환경에 추운 환경에 놓여가지고 떨어지면 심지어 소비자한테 선택을 줬는데 아주 싼 차 타고 싶으면 엔트리 모델에 LFP 쓰는 거 우리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택을 못 받는 급격하게 도태된 환경이 그러니까 있고 싸기만 하면 뭐예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쓸만해야지 그쵸. 사는 거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심지어 그리고 막 모든 완성차의 엔트리 모델에 LFP가 다 적용된 것처럼 엄청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노이즈를 만들어내시는데 실제 LFP 엔트리 모델에 딱 적용하겠다고 한 데는요 정확하게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중에서 일부 모델 네. BMW는 LFP 적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고요. 네. 말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말고 폭스바겐도 LFP 막 적용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일부 차종에 막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차마다 다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LFP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현대기아차, 레이랑 그거 있죠. 그렇구나. 레이랑 아이오닉. 반전이네. 두둥. 현대기아차, 테슬라, 포드 이 정도가 LFP에 아주 뭐 진심으로 적극적이지. 그 외 나머지 완성차종 볼보? 볼보도 LFP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그 폴스타 관련돼서도 아주 일부 엔트리 모델에만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너무 노이즈가 크다.